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번에 김영사에서 주관한 미남에게 물어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이벤트에 이제 당첨되신 10분의 질문을 제가 오늘 직접 하나하나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지금 이벤트가 아주 잘 진행됐다고 해서 저도 아주 만족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미남의 운전교실 쇼핑몰에서도 이제 책을 판매하거든요. 네이버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 쇼핑몰도 많이 와서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쇼핑몰에서는 특별하게 차선 변경 스티커도 같이 드릴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대장님이 대신 질문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주차장에서 나올 때 저는 우회전을 하고 싶은데 해당 도로에서 이미 직진으로 오고 있는 차에게 우회전 신호를 보내려면 좌회전 깜빡이를 켜야 한다는 게 맞나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각각 다른 대답을 주더라고요. 왼쪽을 켜라. 오른쪽에 맞다. 잘못하면 비상 깜빡이를 켜라. 안 켜도 된다. 머리 터지겠어요. 우회전을 하려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 하는데 그럼 직진 차량들은 제 깜빡이를 못 볼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질문이 예전부터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교육을 하신 분들이 주차장 입구나 아니면 주유소나 이런 데서 나올 때 왼쪽에 직진차들이 볼 수 있게 좌측 깜빡이를 켜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아마 주변에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법규상으로는 우회전을 할 때 내가 가는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만 내 뒤에 있는 차량한테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을 표시할 수가 있는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이 없더라도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게 맞고, 직진차들이 올 때는 일단은 직진이 우선입니다. 아니면 큰 길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골목길이나 아니면 상가 주차장 이런 데서 입구에서 이제 우회전으로 나갈 때 왼쪽에 직진 차량이 오면 정지를 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깜빡이, 방향 지시등은 우회전을 할 때는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게 맞아요. 그럼 한번 영상으로 보실까요? 어느 쪽으로 켤까요? 깜빡깜빡. 아저씨 깜빡. 아저씨 깜빡 하셨네. 그냥 가시네. 어느 쪽 깜빡이를 켤까요? 우측 깜빡이. 오, 우측 깜빡이. 깜빡깜빡. 자, 그래서 이제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을 하실 때는 이런 삼거리에서는, 사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회전할 때는 저렇게 우측 깜빡이를 켜고 왼쪽에 차가 오는지 확인하면서 없으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돌아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측 깜빡이를 킨 상태에서 직진차가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차가 오면 일단 대기해서 기다려주는 게 좋고, 멀리 있을 때는 먼저 나오셔서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용 엘리베이터 이용하는 주차타워에 들어갔다가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에 차 옆쪽 다 긁었어요. 차폭감이 없어서 그런가 엘리베이터가 너무 좁아 보여요. 어떻게 해야 차폭감을 익힐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이런 엘리베이터식 주차장, 솔직히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엘리베이터식으로 이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게 입구가 저희가 정면으로 쭉 들어가면 좋겠지만 대부분 가면서 그 커브를 꺾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입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데가 이제 초보자들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방법도 우리 대장님하고 같이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대장님 나와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근데 너무 바싹 붙어서 들어오면 자, 코너를 돌다가 바로 이제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저렇게 하면 각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각도가 안 나와서 한 번에 넣기가 힘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이제 좁게 오시는 분도 있고요, 넓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넓게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처럼 좁게 오면 안 되고 넓게 돌아서 회전 반경을 크게 도세요. 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번에 넓게 들어오면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차가 크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전 반경을 최대한 들어오는 쪽으로 넓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꺾는 각도도 중요하겠죠. 자, 이번엔 이제 다른 방법인데요. 차량이 크거나 진짜 좁은 경우는 방향 전환을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다가 자, 넓게 가는 건 똑같아요. 자, 회전을 하면서 약간 비스듬히 넓게 갑니다. 한 번에 못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후진으로 방향 전환, 핸들을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방향 전환을 한번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로 정면으로 향하게 돼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훨씬 쉽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뺄 때도 역순인데요. 뺄 때는 일단 뒤에 공간을 활용해서 일자로 그대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일자로 그대로 나오시다가 어느 정도 앞부분이 나왔을 때 핸들을 꺾습니다. 그래서 뒤에 공간을 활용해서 회전을 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커브길이나 RC 같은 곳에서 빠른 속도로 커브하는 게 무섭고 어려워요. 속도를 갑자기 너무 확 줄이게 되는 것 같아요. 고속도로 커브길에서의 안전한 운행법 알려주세요. 네, 고속도로나 아니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한강 다리 같은 진출입로가 많이 있죠. 이런데 보면 이제 극커브로 돼 있어서 회전을 하면서 이제 코너를 돕니다. 근데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이 느리게 가면 뒤에 차들이 이제 빵빵 될까봐 그래서 아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서행하십시오. 뒤에 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서행을 하면서 안전하게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는지 제가 한번 또 이것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IC 같은 데나 아니면 이렇게 도시고속도로 같은 데서 진출입로, 네, 진출입로에서 이제 코너 도는 게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분, 자, 이런 코너 돌 때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예요. 일단 속도를 내면서 가시면 안 되고 천천히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이제 천천히 간다는 것도 언제부터 속도를 줄여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 이제 양화대교에서 요 두 번째 강변북로로 빠질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일단 똑같이 속력을 내시다가 자, 돌기 바로 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정도에서 자, 속도를 완전히 줄이세요. 길이 안 보이면 일단 많이 줄여놓고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호도 잘 보시고, 자, 시선은 멀리 보세요. 멀리 보면서 자, 핸들링을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핸들을 한 번에 확 틀어버리거나 너무 확 풀어버리면 자, 이런 데서 이제 코너링이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멀리 시선을 보시면서 속도는 줄이면서 자,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뒤에 차가 빵빵거려도 여기 이제 극커브란 뜻, 이런 이제 화살표가 극커브란 뜻이에요. 30km죠? 자,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 자, 똑같아요. 속도를 쭉 내시다가 자, 진입하기 전 한 10m나 20m 전에서 속도를 최대한 줄여줍니다. 램프 구간 30km죠? 자, 완전히 줄여놓고 자, 속도가 이제 느리면 다시 엑셀을 밟아주는 거예요. 자, 올라갈 때는 엑셀을 조금씩 사용하시면서 올라가는 게 좋고, 만약에 내리막길이면 브레이크로 줄이면서 가는 게 좋고요. 자, 이런 게 이제 극커브란 뜻이니까 속도를 줄이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빵빵 거려도 굳이 빨리 갈 필요는 없어요. 이럴 때 아, 내가 빨리 가야 되나 하고 급하게 하시다가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뜻은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곡선 진출입로에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속도를 줄여놓고 핸들링을 조금씩 한다는 거.
주차를 너무 못해서 운전하기가 무서워요. 주행은 정말 자신이 있는데 주차를 못해서 주차하다 사고만 3번 나서 더 무서워졌어요. 운전도 주차장 없는 곳이나 주차장 자리 없는 시간만 피해서 운전하게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운전할 수 없는 노릇인데 미남쌤 공식을 앞만 봐도 실행하려면 여러 번 수정하게 되고 결국엔 포기하고 다른 곳에 주차하게 돼요. 이젠 주차 때문에 운전할 생각만 하면 공황장애 오듯이 너무 떨리고 그럽니다. 주차 트라우마 극복할 수 있는 조언 꼭 부탁드려요. 네, 주차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식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맞는 그 주차장 상황에 그 연습을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댓글로. 근데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아요. 주차가 잘 안 된다, 주차가 진짜 어렵다. 이 주차가 어려워서 어디를 못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은 저희 대장님을 예로 들어볼게요. 대장님 같은 경우도 처음에 주차를 할 때 제가 좀 알려줬었는데 그때 그냥 집에 간다고 대판 싸고 집에 간다고 차에서 내려서 막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 주차가 결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차를 공식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는데 안 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차는 연습뿐이 없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주차 방법이 뭔지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서 반복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본인만의 방법도 생기고 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장님이 주차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대장님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대장님의 영상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자, 지금 저희 대장님이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자, 저희 대장님도 처음엔 주차를 되게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주다가 진짜 집에 간다고 뛰쳐나간 적도 있었어요. 자, 처음에는 누구나 주차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실 때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공식에 대비해서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일단은 연습을 이렇게 차가 없는 곳에서 조금씩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희 대장님처럼 잘하실 수 있답니다. 사람이 많네. 자, 주차 자리를 헐 외제차네. 이거 박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뒷공무니가 들어가기 편하게 앞으로 좀 뺐다가 후방 카메라 보고 천천히 브레이크 띄고 헐 왼쪽이 붙었네.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앞으로 했다가 헐 잠깐만 왜 이렇게 주차가 안 돼 오늘. 그다음에 더 안으로 집어넣고 간격을 벌린 다음에 핸들을 다시 오른쪽 틀어서 왼쪽 오른쪽 사이드 보면서 천천히 각도가 맞았으면 핸들을 원위치 천천히 들어간다. 오케이. 혹시 한 발이 아니라 양발로 운전을 해도 될까요? 한 발보다 편하게 양발로 운전하시는 분들을 봐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자, 예전에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양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양발 운전을 처음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발 운전이 좋다 안 좋다는 뭐 본인의 그 처음 습관이겠지만 일단 차 자체가
차 자체가 페달 자체 위치가 오른쪽으로 쏠려 있거든요. 오토매틱 차량들은. 한번 그러면 직접 보면서 우리 대장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과연 양발 운전이 편한지 아니면 불편한지, 이거는 우리 대장님이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양발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양발 운전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발로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자, 그러면 자세가 어때요?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요. 좀 치우치죠, 두 네. 발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엑셀 브레이크가 자 약간 오른쪽에 있습니다. 전부 차 자체가. 만약에 브레이크가 저 왼쪽 발판 있는 쪽에 있으면 양쪽을 다리를 좀 벌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금 두 발을 같이 밟다 보면 무릎이 모이고, 그렇죠? 네. 허벅지가 바싹 붙으면서 무릎이 모이고. 네, 참 공손해지는 네, 자세네요. 공손해지는 자세죠. 예, 쩍벌이 안 되죠. 쩍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보통 쩍벌로 운전을 하는데 한 발로 할 때는 좋아. 이제 그런 게 있고. 조신해지네요. 네. 자, 그럼 두 발로 한번 조절을 하면서 가볼게요. 어떤가? 자, 한번 가보세요. 드라이브 놓고. 헐, 잠시만요. 자, 그럼 브레이크는 왼발로, 오른발로, 엑셀로. 자, 가다 이제 살짝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보세요.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그 브레이크가 돼요. 감이. 이게 왼발 잠시만요. 아직 우리가 사용을 많이 안 해봐서 이 조절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처음에. 살짝 밟았는데? 살짝 밟은 것 같은데 급 브레이크가 되죠.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이고. 어머. 다시 한번.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어머, 돼요. 아니, 나 진짜 살살 밟았어요. 살살 밟아도 이게 돼요. 그렇지. 아. 이게 자, 우리 초보 운전자들이 처음에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런 식으로 밟아요. 맞아. 아직 그 감이 없어서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한 바퀴 돌아볼게요. 코너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 양발로 네, 해서. 엑셀도 사용하면서. 네. 엑셀도 사용했다, 브레이크도 밟았다. 이제 이런 데서는 브레이크, 엑셀 계속 같이 사용해야 되니까. 네. 네, 사람들도 있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러다가 네. 잘못해서 순간 당황해서 두 발을 같이 밟거나 그러면 급발진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이게- 약간 그런 단점도 있어요. 옆에 사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브레이크 좀 이제 조절되지 좀 않아요? 조절이 되죠. 그죠? 좀 조절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네. 장거리 운전, 시내 운전을 네.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어떨 것 같아요? 자세가? 어... 절로 한번 쭉 가볼까요? 엑셀 밟으면서 절로 한번 쭉 가볼게요. 그러면 엑셀을 지금 밟으면서 그렇지, 한번 보고 또 속도 내고. 그럼 자세가 지금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네. 그럼 골반 쪽도 상당히 아플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허리가 좀 불편해요. 그죠? 이렇게 앉으니까. 네. 그래서 자세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하체가. 그렇죠. 이래서 양발 운전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게 나중에라도 하시려는 분들 혹시 있으면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차 자체가 아이고. 차 자체에서 또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차 자체가- 양발로요? 네, 양발로 한번 가보세요. 허리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한 자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양발 운전 혹시라도 양발 운전을 해보면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양발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 구조상 양발 운전은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개조를 해서 브레이크를 약간 왼쪽으로 옮겨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양발 운전 하시는 분들. 그러면 괜찮겠는데. 그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네. 차 자체를 개조까지 해서 그렇게 양발 운전을 할 필요는 없고 오른발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양발 운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코너를 돌 때 타이밍이 어려워 계속 차선을 밟아요. 기능 시험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 한번 탈락했는데 실제 도로에서도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타이밍에 핸들을 얼마나 돌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커브라 그러죠. 제가 지금 이제 질문을 보니까 그 커브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완만한 커브는 솔직히 우리가 이제 핸들을 조금씩 틀면서 길을 보시면서 가면 되는데 그 커브, 골목길 같은 데나 이런 데 이제 그 커브죠.
이럴 때 이제 핸들을 얼만큼 돌려야 되는지, 언제부터 돌려야 되는지 그런 거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는 직접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장님이 직접 운전하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대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코너 돌 때 보통 주차장 같은 데서 이렇게 세워놨을 때는 아무래도 좁죠. 옆에 간격이 이렇게 주차 간격이 한 1m 이내로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운전자 어깨가 차의 끝부분이 지나갈 때쯤 꺾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좁을 때 나갈 때 앞에 그러면 공간이 좁은데 언제 얼만큼을 꺾어야 되냐, 자,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네. 자, 보통 초보자들은 앞에 장애물 때문에 핸들을 미리 꺾게 됩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오른쪽 뒤에가 내림차 때문에 달 수가 있어요. 한번 돌아볼까요, 그냥? 자, 한번 네. 돌아봅시다. 자, 우리 대장님이 돌 때는 대충 감으로 돌리죠. 네, 감으로 돌리는데, 자,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우리 초보자분들은 감이 없기 때문에 네. 최소한 자, 이 검은 차 끝부분이 어깨쯤, 운전자의 어깨쯤, 자, 이런 식으로 어깨쯤 왔을 때, 자, 이때 핸들을 끝까지 꺾어도 한번 꺾어 보실래요? 끝까지요? 네, 끝까지 꺾고 돌면, 자, 이때 사이드 미러를 한번 봐주시는 거예요. 사이드 미러를 봤을 때, 자, 우리 차가 닿는지 안 닿는지, 자, 어때요? 안 닿죠? 안 닿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본인 차의 차폭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쪽에서 다시 돌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 자, 이렇게 좀 넓게 갈 경우, 그죠? 네. 자, 넓게 갈 경우는 사이드 미러쯤, 사이드 미러가 요 차에 꺾이는 사이드 요 미러가. 끝부분쯤에 왔을 때, 그러니까 네. 이런 느낌이겠죠. 사이드 미러가 좀 더 가볼까? 그렇죠, 이 느낌. 자, 사이드 미러가 저 차의 끝나는 지점에 겹쳤다는 느낌, 그죠? 일직선으로. 자, 이렇게 카메라 각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겹쳤다는 느낌. 자, 이때부터 꺾기 시작하면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그럼 여유가 충분히 있을 거예요. 여유가 충분하죠? 벌써 이만큼이 떨어져서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데서 돌 때도, 자, 이제 여기서 돌아야 돼요. 그럼 1m 이상 떨어지면 사이드 미러쯤 가면서 꺾는 거예요. 그렇지, 가면서 꺾어주면 옆에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좁을 때 정지. 자, 좁을 때 돌 때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이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면 오른쪽 간격을 최대한 띄우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붙이는 게 좋죠. 네. 만약에 우리가 왼쪽으로 회전을 한다, 근데 좁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최대한 넓게 가다가 사이드 미러쯤 꺾는 게 앞에도 덜 닿고 옆에도 안 닿고. 네. 자, 한번 여기 다시 한번 돌아봐. 자, 그럼 요 차에 사이드 미러쯤 왔을 때 이제 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자, 만약에 이렇게 좁아요. 자, 이렇게 좁은 데서 만약에 돈다 그러면 최대한 어깨가, 자, 이럴 때는 사이드 미러보단 어깨가 끝나는 지점쯤 왔을 때 이제부터 꺾는 거죠. 가면서 이렇게 꺾다가 혹시라도 앞에 장애물이 있어서 달 것 같으면 이때는 뒤로 한번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방향 전환. 자,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이런 우리 요금소 같은 데 있죠. 주차장 같은 데 나가면 이런 요금소 있는데, 네, 무인이죠. 자, 그럼 이런 데는, 자, 여기 요금소 카드 넣는 곳에 바로 어깨를 맞춰서 세웁니다. 어깨를 맞춰서 세운 다음에 카드를, 근데 너무 멀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자, 넣어요? 넣어야 돼요. 카드 넣고에, 네,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자, 넣으면 계산이 다 되면, 자, 이렇게 문이 열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뽑으시면 돼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가까이 안 되면 상당히 힘들다는 거. 네, 이게 이제 좀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벨트까지 풀러야 되는 이런 사단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세히 이제 잘 나가면 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보고 주차나 주행에 대한 두려움은 극복하였는데요. 초보 시절 내리막길 주차해 두었다가 앞에 차량 때문에 후진기어 놓고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박을 뻔하여 너무 놀랐던 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좁은 내리막길에서 다른 차와 마주치면 후진을 할 용기가 안 나요. 이것만 극복하면 이제 아무 두려움 없이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 차량은 경사로 밀림 방지가 안 돼요. 요즘 차량들은 옵션으로 이제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라 그래서 경사로에서 정지했다가 브레이크를 떼면 한 3초 정도가 밀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 사이에 엑셀을 밟으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예전 차량들, 제 차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옵션이 없는 차들은 경사로에서 상당히 힘들죠. 자, 그러면 이것도 예전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직접 우리 대장님하고 같이 요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평행 주차를 돼 있는데 이제 경사로예요. 경사로에서 이 평행 주차장을 빠져나가야 되는데 앞에 차가 공간이 좁아서 바로 핸들을 꺾어서 못 나가기 때문에 약간 뒤로 빼야 되는데 경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뒤로 뺄 때 브레이크를 띄면 앞으로 밀리잖아요. 한번 브레이크 살짝 떼볼래요? 뒤로 후진 넣었죠? 자, 뒤로 한번 살짝 빼볼래요? 그럼 밀리죠? 네. 자, 이렇게 브레이크를 띄자마자 밀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대장님 여기서 뒤로 뺄 때 대장님은 어떻게 빼세요? 뒤로 이제 빼야 되잖아요. 앞에 앞에 않게 잽싸게 악셀을 밟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조금 긴장을 하고 그렇죠. 써야 돼요. 좀 긴장을 해야죠. 그렇죠. 스톱. 자, 이렇게 빼겠죠. 네. 자, 근데 우리 초보 운전자분들은 이 엑셀 페달 조절을 잘 못해서 엑셀을 너무 세게 밟든가 아니면 잘 못 밟아서 앞으로 밀릴 때, 요 밀릴 때 상당히 두렵거든요. 바로 앞차 박을까봐.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지금 브레이크를 오른발로 밟고 있잖아요. 오른발로 밟고 있는 발은 그대로 밟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 약간 브레이크 패드의 왼쪽 여유 공간을 네. 왼발로 살짝 밟아보세요. 같이 두 발을 같이 밟는 거죠. 말로? 네. 살짝 밟았죠. 네. 자,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만 띄워보세요. 오른발을 띄워보세요. 오른발은. 그래도 안 밀리죠? 네. 안 밀리죠? 자, 이때 이제 오른발이 여유가 있으니까 이때 엑셀을 살짝 밟아보세요. 밟으면서 브레이크 띄어요? 아니, 일단 엑셀만 살짝 밟아봐요. 그럼 붕붕 하죠? 네. 자, 이때 붕 할 때 브레이크를 살짝 띄는 거예요. 자, 붕 할 때 브레이크만 띄워보세요. 붕 했고 엑셀은 밟고 있고, 그럼 차가 안 밀리고 올라가죠. 자, 서보세요. 네네. 서보세요. 자, 이제 왼발로, 그러니까 지금 양발을 운전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잠깐 이럴 때, 자, 브레이크가 띄면, 브레이크만 띄면 바로 밀려요. 그쵸. 그래서 브레이크를 띈 상태에서 순간 밀리는 그 느낌이 되게 무섭다고 이 구독자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자, 그때 잠깐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대장님도 이런 방법은 모르셨죠? 네, 지금 양발 쓰는 자체를 지금. 그러면 제가 네. 밖에서 영상을 찍어 볼 테니까 네. 실제로 대장님이 첫 번째, 자, 그냥 오른발 하나로만 네. 브레이크를 띄면서 엑셀을 밟을 때 약간 밀리는 네. 그런 걸 제가 한번 밖에서 보여드리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 왼발을 잠깐 사용해서 아예 밀리지 않고 뒤로 후진하는 그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조금만 앞으로 더 가보실래요? 자, 대장님 방법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해보세요. 됐죠? 이제 앞으로 조금 밀리는데,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으로. 오케이. 자, 어때요? 첫 번째 방법이랑 두 번째 방법이랑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좀 앞으로 밀려서 저도 20년 되기는 했는데 조금 불안한 감이 있는데, 두 번째는 지금 왼발로 브레이크 밟고 있는 상태에서 악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띄니까 차가 안 밀리고 스무스하게 뒤로 잘 가요. 훨씬 좀 안정적이죠? 네네. 그리고 엑셀 조절하기도 좋고. 네.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네. 집 앞 골목길 세 번째 긁혔습니다. 방금 수리하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같은 자리 또 모서리에 긁힌 곳 또 긁혔어요. 좁은 골목길 도는 법 알려주세요.
딱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길이에요. 들어가는 입구 왼쪽에 튀어나온 모서리가 있어요. 크게 돌라고 말하는데 크게 도는 팁도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죠. 네, 우리가 이제 입구에 나올 때, 자, 앞에 차들은 이중 주차, 그러니까 평행 주차가 돼 있고, 진짜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길인데, 자, 거기서 이제 꺾어서 나와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는 게, 앞에 차폭감이 없기 때문에 앞에 차가 닿지 않도록 핸들을 내가 빨리 꺾어야겠다, 안 그러면 앞에 차가 닿겠다, 자, 이런 생각과 아니면 한 번에 나가려는 생각,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게 앞에가 닿든가 옆에, 내륜차 때문에 옆에가 많이 닿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다른 건 없어요. 어디를 먼저 조심해야 될지만 알면 되는데, 자, 이거는 실제로 우리 대장님이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자, 첫 번째는 내 장애물, 꺾어서 나갈 때 왼쪽에 있는 모서리 장애물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앞쪽이에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이런 골목길에서 이제 빠져나올 때 옆에가 단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데서 이제 나올 때 이쪽에 골목길도 좁거든요. 앞에 장애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서 나갈 때는 보통 자, 한번 나와보세요. 우리 대장님 어떻게 나올까요? 자, 지금 보셨듯이, 자, 우리 대장님은 최대한 앞으로 많이 나가서, 예, 앞에 공간을 활용해서 한번 수정을 하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이제 나와서 일단 어깨, 옆에 안 닿게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앞에 닿나 보고 수정을 하면서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이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이런 데서 나올 때는. 자, 대장님, 지금 어떻게 했나요? 공간이 왼쪽이 좀 붙어서 네. 넓게 커브 둘 수가 없어서, 네. 일단은 앞 차량에 바짝 붙여서, 네, 그 다음에 뒤로 빼서 공간을 확보해서 나왔죠. 앞 차량으로 바싹 붙인 거는 이유가 뭐죠? 바싹 붙이지 않으면 계속 넣었다 뺐다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넣었다 최대한, 뺐다 반복을 한다는 게 뭐예요? 차를 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나갈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하려면.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앞에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공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벽이 지금 되게 가까웠잖아요. 네네. 만약에 너무 일찍 꺾으면 옆에 벽이, 네. 우리 구독자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네. 벽을 긁잖아요, 차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벽을 긁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대부분. 그게 왜 그러냐면 앞에가 닳까봐 네. 너무 일찍 꺾는 거죠, 핸들을. 네. 그러다가 이제 많이 닿는데, 지금 대장님 같은 경우는 네. 옆에는 충분히 공간을 두고 앞으로 충분히 나온 다음에 이제 수정을 했잖아요. 네. 자, 그게 이제 옆에를 미리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앞에 충분히, 아까 앞에 차량을 붙이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서 그 모서리 쪽이랑 내 차랑 간격이 벌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온 거죠. 맞습니다. 예, 지금 방법은 이 방법뿐이 없어요. 이렇게 좁은 코너를 돌 때는 일단은 내륜차라 그러거든요. 뒤에가 이제 일단 안 닿게 앞으로 좀 나간 상태에서 핸들을 꺾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 올 때 차 안에 습기 제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사이드 미러는 리어 버튼으로 하면 되는데, 양쪽 창문은 습기 때문에 뿌옇게 되어 밖이 보이질 않아요. 창문을 열고 닫고 해도, 외부 순환을 해도, 에어컨을 틀어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겨울철하고 이 여름철이 조금 달라요. 이 습기가 찬다 그러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영상에도 있지만 온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지금 같은 여름철, 이렇게 더울 때는 외부에 습기가 차요. 이제 이런 날 에어컨 켜야 되잖아요. 안에는 되게 더우니까, 밖에는 물론 비가 오지만 안에 내부는 상당히 덥기 때문에 창문도 못 열고, 그래서 에어컨을 약간 켜요. 에어 컨디셔너 누르고 에어컨을 찬바람 쪽으로 놓고 키는데, 가끔 저런 쪽으로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앞창문 쪽이나 아니면 이 정면으로만 많이 나오게 에어컨을 제가 한번 그쪽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앞창문 쪽으로 해놓고 에어컨을 켜놓으면 외부의 습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습기가 찬다는 건 뭐냐면 안에서 안 닦이는 거예요. 그 습기가. 그게 이제 밖에는 따뜻하고 안에는 차가우니까 밖에 이제 서리가 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앞에가 이제 서리가 끼고 있어요. 옆에랑 창문 쪽에 이제 좀 더 지나면 서리가 많이 낍니다. 정면하고 발 쪽으로 나오게, 이 바람을 정면하고 발 쪽으로 나오게 하고, 이제 이렇게 습기가 많이 찰 경우는 살짝 창문을 열어주는 것도 좋고요. 내부 순환을 하지 말고 외부 순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외부 순환으로 바꿔놓으면 이제 온도가 약간 비슷해지면서 이런 이제 습기들이 없어져요. 지금 엄청 찼어요. 잠깐 사이에 내부에는 습기가 안 찹니다. 왜? 내부는 차갑고 외부가 뜨겁기 때문에 외부의 습기가 차는데, 그 외부의 습기가 차는 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맞춰주는 게 가장 좋아요. 에어컨 방향을 발로 한다든가, 너무 창문 쪽으로 안 가게. 네, 우리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공조기 쪽이 창문 쪽으로 많이 안 가게. 그러니까 앞유리 쪽이겠죠. 앞유리 쪽, 저 옆유리 쪽.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우리 온천 표시 있죠. 온천 표시. 이 버튼 중에 그거를 누르면 습기가 더 많이 찹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방향이 그쪽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온도를 약간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만 차갑게 하고 약간 외부 순환을 조금씩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반대로 내부가 뜨겁고 외부가 차갑기 때문에 내부에 습기가 많이 찹니다. 이렇게 이제 습기가 찹니다. 앞유리, 옆유리 이렇게 습기가 많이 차는데, 온도를 너무 뜨거운 쪽 말고 약간 중간 정도에다 놔주십시오. 그리고 자, 1단을 틀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맨 오른쪽에 보면 이쪽이 이제 습기 제거. 자, 이거를 맨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내부 순환이 꺼져요. 그러면서 외부 순환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어 컨디셔너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습기가 찬 게 이제 잠시 후 없어질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자, 왜 이런 습기가 제거가 되냐면, 자, 외부 순환으로 되면서 에어 컨디셔너가 이 습기를 잡아먹습니다. 네, 그러면서 외부 온도와 내부 온도 차이가 비슷해지면서 습기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겨울철에 군만두집이나 이런 식당 같은 데 보면 외부는 차기 때문에 내부에 막 김서림 같은 게 많이 생기죠.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 현상을 없애려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내부의 온도를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약간 온도를 조금만 뜨겁게 해주신 상태에서 바람 방향을 온천 표시로 해주세요. 온천 표시로 놓고 조금만 있으면 또 금방 없어진답니다. 이거는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영상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선 주행 시 어쩔 때는 곡선 안쪽으로부터 가게 되고 어쩔 때는 곡선 밖으로 튕기듯이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속도가 서행일 때랑 고속 70km일 때 비교를 하면 더 심하고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자, 일단 이런 곡선 주행, 약간 이제 S자 코너 같은 이런 완만한 곡선들 있죠. 자,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 속도를 줄이는 게 가장 좋고요. 자, 빨리 달리면서 완만한 코너 같은 데는 빨리 달리면서 회전이 있는데,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시선을 멀리 보라는 거. 자, 저쪽 앞을 보면서 너무 이 앞만 보지 말고 저쪽을 봐줘야 돼요. 네. 시선을 멀리 보면서 핸들링을 조금씩 해준다는 거, 그게 가장 좋고요. 한쪽으로 붙을 수는 있습니다. 자, 붙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붙으면 내가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는 그 속도 조절만 잘 해주시면 뭐 양쪽 어느 쪽을 한쪽으로 붙어서 간다,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직진을 할 때도 차가 정 가운데로 똑바로 가진 않거든요. 왼쪽으로도 좀 쏠렸다가 오른쪽으로도 좀 쏠렸다가 이렇게 쏠리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정을 하듯이 코너 돌 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쪽으로 약간 쏠리면 약간씩만 조정하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요거는 요 정도 답변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조절. 빠르면 핸들도 빨리 돌려야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조금씩만. 자,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좀 대답이 잘 됐나요? 질문 이렇게 해주시고 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으로 책이 아주 잘 팔려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저희 네이버 쇼핑 미남의 운전교실 자동차 용품에서 이 책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냥 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 따로 저희 쇼핑몰에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차선 변경 스티커 아시죠? 네, 그거를 무료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실 때 사인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사인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책에 지금 이 내용들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그 항목별로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 잘 보시고 혹시라도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 채널 동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이런 Q&A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대장님 감사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대장님이 도와주셔서 저도 참 편해요. 편하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계신 대장님들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장님도 안녕. 안녕. 나 이뻐? 이뻐. 영혼이 없어? 자.